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자, 오늘은 핫한 종목 THQ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회사가 좋은지 아닌지 일단 연상 맞았죠? 장전에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자, THQ 5,000원에 갔죠. 그리고 상한가인데 시가총액은 1,500억 정도. 그리고 뭐 보시면은 뭐 상장 폐지를 당할 뻔 했었는데 이게 풀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적자 전환 다시 했다가 갑자기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오는 모습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은 거의 한 뭐 두 배로 뛰었고 그 다음에 적자 손익도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부채 비율도 뭐 어느 정도 있지만 최근에 그 삼자증자 뭐 유상증자 받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받으면서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BPS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낮은 3분의 1 토막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자, 사업의 개요. 안테나 사업, 그 다음에 뭐 인바운드 플랫폼 이렇게 합니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면세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면세점. 면세점 하면은 제가 이제 올려드린 것 중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LIS가 생각이 나죠. LIS가 이 인바운드 플랫폼의 전형적인 그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다가 다 해먹고 튀었죠. 이 회사도 과연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의심이 합리화되는 경우는 되게 많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보시면 뭐 해남, 한우, 무역 유한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품, 액세서리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프리 이걸로 이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하죠. 면세점이니까. 자, 매출 주요 제품 매출은 보시면은 뭐 거의 이제 상품 부분은 없고 이제 거의 그 안테나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코로나 이후에 뭐 안 됐겠죠. 중국에서 이제 차단을 했으니까. 자, 보시면 제품 등의 가격 추이 이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제 14만 5천 원 하던 게 이제 2년이 지나니까 54만 7천 원이 됐어요. 약 한 3배 이상 뛴 거죠. 3에서 4배 정도 뛴 건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량을 갖다가 적게 공급을 해도 그 총 비용 자체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생산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21년이랑 19년이랑. 자, 원재료를 보니까 원재료도 비슷해요. 그죠? 합계 21년에서 19년 두 개 원재료 매입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아까 보시면은 이제 제품 가격은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원재료는 그대로인데 제품 가격은 올라갔어. 당연히 이거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매출 현황 되어 있죠. 기지고 안테나가 훨씬 더 많아지는 예전보다 한 2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원재료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수에서 좀 많은 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수출은 생각보다 적죠. 그 다음에 안테나는 아까 봤고 그 다음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여행사인데 수수료 마진 19년도에는 좀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21년도에 조금 늘어나는 모습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면세점 하니까 면세 유통 유동성 리스크가 있죠. 여기 보시면 20년 12월 30일 합병으로 인해서 5개의 종속 여행사에 이관된 A루트 채무잔액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래요. A루트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최근에 봤던 종목 중에 A루트 하나 엮여 있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종목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A루트에게서 이제 채무잔액을 갖다가 상환하기로 했다. 자, 보시면은 뭐 당사는 이제 여행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중국 관련된 여행사들 이런 여행사들과 이제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합병을 했죠. 지분 100%를 이제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코비드로 인해서 중국 쌍커가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그게 있었는데 엔데믹이 오니까 이제 중국 쪽에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한한령이 내려졌을 때가 보수 정권이었어요. 그죠? 보수 정권. 그런데 지금 오늘자로 윤석열이 취임을 하죠. 윤석열이 취임을 하면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냉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쪽으로 붙을 테니까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중국에 할 말 다 하고 미국 쪽으로 이제 좀 더 보다 대화를 많이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무슨 한미 군사 훈련을 갖다 늘리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과는 다시 한한령처럼 제한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 중국의 양강 체제에서 두 개가 붙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국가로 이제 포함이 됐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더 얼어붙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LIS가 갔던
전철을 갖다가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LIS도 면세점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LCD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넘어갔어요. LCD 제조업체, 그리고 여기는 안테나 제조업체 똑같죠. 그 다음에 면세점으로 갔다.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계 이제 회사들과 이렇게 여행사들과 합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를 갖다 띄우고 면세점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때는 사드 때문에 한한령,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때는 그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원재료 자체가 가격이 그대로인데 제품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원가는 그대로 비슷하게 가면서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판관비가 확 줄었어요. 여기에서 일했던 것보다 판관비가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이거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판관비가 줌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주당 순이익이 흑전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제가 판관비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1000개의 여행사 이것들이 이제 해남 한우 국제 무한 유역회사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100% 지분 흡수 합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관계기업 중에 리더스 항공, 이 리더스 항공과 국제선 이제 전 세계 운항 사업을 한다. 아까 중국에 있는 그 여행사들이 리더스 항공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 사업을 갖다가 해서 송객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관계기업에 리더스 항공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해먹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리더스 항공과 전세항공기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여행사로 도약을 한다. 택도 없죠. 택도 없고, 뭐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봉쇄 전면 해제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간의 관계, 정권,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유류할증료죠. 유류할증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도 환율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달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준비는 다 했는데 원유에 대한 가격 데미지 있고, 그 다음에 여행객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계속 바뀌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정권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한항유처럼 내려진다. 아주 안 좋죠. 여기 보시면은 판매관리비 아까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손상각비가 환입이 되었다고 얘기되어 있고, 그죠? 여기서 거의 보시면은 뭐 43억 정도인데 여기가 16억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43억을 갖다가 이 사라질 위험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그 따로 계좌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43억을. 그래서 아예 회계상으로 위험을 대비를 했는데 여기서 16억이 다시 위험이 제거가 돼 가지고 자산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의 환입이다. 환입되면서 여기서 16억이 자산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작년에 사업 보고서에 있었던 그 29억의 영업이익 중에 16억은 못 받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와서 그냥 생긴 거예요. 뭔가를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럼 이거는 그냥 꽁돈인 거죠. 꽁돈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연소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인 자금. 좋지 않죠. 보면은 여기 있는 이 회사들 보이죠.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대손상각비 환입 및 관계기업 투자 주식 손상자성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여행사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인해서 손실이 날 것들을 갖다가 대비해서 따로 적립금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청산하다 보니까 16억 정도의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계상으로 자산으로 환입을 시킨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뭐 합병 종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합병을 하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일시적으로 29억이 이제 흑자가 난 건데 이게 원재료에 대한 이득,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으니까 12월 달에 다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왜 이런 짓을 할까? 뭐 뻔하죠. 전환사채, 유상증자, 전환청구권 행사, 전환가액 조정. 그죠? 이미 이 회사가 상장 폐지를 당하려고 이제 거래 정지가 됐을 때 그때 이미 들어갔던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있던 자본이랑 지금 뭐 이렇게 새로 들어온 자본이랑 이 사람들도 물려 있는 게 있겠죠. 아니면 뭐 전환가액을 갖다 계속 전환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이 자금, 이걸 뻥튀기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기에 뭐 정관상 발행 한도가 이렇게 있는데 사채 권면 3호 5회차로 들어오는 게 100억이에요. 100억. 그죠? 100억이고 여기 보시면 표면 이자율은 아예 없어요. 만기에 이제 이자율을 일시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받겠죠. 안 받고 이거 이제 그냥 주가에 띄우는 걸로 쓰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환가액 보시면은 2,912원이죠. 그죠? 지금 5,000원이잖아요. 그죠? 지금 바로 전환을 해도 2배인데 1년 동안에 보호 요소가 걸리겠죠. 걸리겠지만 이거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사실. 자, 베레어 조합, 투자 조합이죠. 그 다음에 로보틱스 컨소시엄, 이것도 투자 자본이죠. 여기는 이제 150억을 넣었네요. 그리고 총합 250억, 전환사채만으로는. 그리고 유상증자, 그죠? JTJ 파트너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청약일이 5월 6일인데 납입일이 7월 29일이에요. 29일. 그러면은 이때 가서 납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환사채에 대해서 전환은 다 할 수 있는데 남은 잔량이 지금 이미 날짜가 전환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어요. 전환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있는데 7월 달이 돼서 뭐 한 지금 이 가속도로 보면은 뭐 미친 듯이 해가지고 최근 살이라면 한 2, 3만 원 갈 수 있겠죠. 뭐 1, 2만 원 더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전환을 하고 팔아먹고 그 기간 동안 2달은 충분하겠죠. 그리고 납입일날 쬐어. 충분한 시나리오죠. 왜냐? 인바운드 안 될 거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정권 바뀌었잖아요. 중국과의 흐름 자기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안 되는 거. 여기 보세요. 잔액 보시면 300억이나 있어요. 300억 300억이나 있는 이 전환사채가 이제 교환이 되는 행사 시간이 보시면은 4월 30일. 그죠? 이미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냐면 5월이니까. 그러면 7월 달까지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하고 이거 납입 안 하고 주가 띄운 다음에 이거 다 바꾸고 다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신규까지 포함을 해서 300억이긴 한데 그 전에 있던 것도 200억이잖아요. 그죠?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300억을 갖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뭘 하겠다라고 뉴스를 띄운 다음에 실제 기간 됐을 때는 이거 납입을 하지 않고 200억에 대해서 전환사채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지금의 2분의 1, 50%. 지금 전환해도 이거 400억이죠. 400억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떼었어. 주가 뭐 상한가 연상으로 조금 더 가. 그러면 800억, 900억 막 되겠죠. 아주 쉽죠. 자, 폭발하는 보복 수요를 위해서 전 세계 리더스 항공과 MOU 된다. 뭐 미 AT&T도 고객사다. AT&T도 고객사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물량을 안 주면 끝인 거잖아요. 그죠? 상패 직전까지 갔던 간만후 백신 제대로 맞았다. 백신 제가 봤을 때 안 맞았어요. 이거 그냥 상패 다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불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 시진핑이 한한령을 안 내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성격상 분명히 사드 가지고 올 거거든요. 미국과의 공조를 계속할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THQ 차트 보시면 여기 뭐 연상 이제 갔죠. 가고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이때 그 전환사채 뭐 전환해가지고 물량 터트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더 올라가서 기존에 있었던 거 팔아먹은 걸 수도 있고 아직 평단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워낙 물린 사람들이 많고 여기 이 기간 동안 거래 정지된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트 자체가 지옥의 차트잖아요. 그죠? 이런 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자랑 핫병을 갖다가 많이 했으면은 최고가가 이런 잡주가 24만 원이 24만 원. 그런데 지금 주가가 4,000원, 5,000원이죠. 5,000원. 5,000원이고 전환사채의 가격은 2,500원. 이런 거 사고 싶습니까? 투기를 하지 마세요. 투기를 하는 거는 가족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이거 해서 따면 좋죠. 근데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다 길바닥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 보면은 사람이 이런 거에서 이쯤에서 들어가면은 이성을 놔버려요.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서 몰빵 계속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질 때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리는 사람들.
오늘자 되면 이제 장 개장하면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빠지면은 여기서 이제 물 탈 거란 말이에요. 물 타면은 폭포수 나올 때마다 여기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진짜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 이제 있으면서 올렸잖아요. 올린 거 이거 팔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 빠졌을 때도 최고가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뭐 정고점이 7,800원이니까 이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개장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빠지거나 고점 찍고 다시 빠졌어, 상따 당했는데 핫따로 바뀌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안 하면은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이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올린 거보다 거래량이 적으니까 물량이 얼마나 터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냥 눈 뜨고 코베 가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국제정세,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 이번 정부. 그러면 한알령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LIS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은 안테나와 그 다음에 인바운드 플랫폼 안 맞죠?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회사 상당히 위험한 거고. 세 번째, 지금 각국의 이제 외환은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잖아요. 달러 강세가 나오면은 이 외환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행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객. 중국은 가능해요. 중국은 그 자기들이 이제 외화를 갖다가 가지고 나가는 것조차, 해외로 반출을 하는 것조차 이제 제한을 하는 나라니까. 그리고 네 번째, 원유 가격. 다섯 번째, 매출이 아닌 일시적인 대손 충당금의 환입.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영상을 보셨는데 간만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먹겠다고 버티시는 분, 떨어질 때 물 타시는 분, 큰일 납니다. 잘 생각하세요. 안 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의구심이 있는 종목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